오늘은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알아보려 합니다. 이 모델은 구독자분께서 리뷰를 위해 대여해주신 모델이고요.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었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쿨하게 시계만 보내주신 최땡땡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컨스텔레이션은 시계치미에 발을 들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모델인 동시에 예물시계를 생각 중이신 분들도 추천받았을 모델인데요. 저도 구독자분께서 예물시계로 구매하신 게 아닌가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구매하신 거라 하네요. 부럽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오메가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컬렉션 중 하나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름 좀 날렸던 관록의 타임피스인데요. 하지만 스포츠 계열의 인기가 많아진 현재에는 C마스터나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에 비해서 예전보다 소외받는 컬렉션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계열이 주류가 되는 건 어떤 브랜드든 동일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컬렉션이 소외받는 건 그 특유의 아이코닉함과 헤리티지에 비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구독자님께서도 원래는 C마스터를 생각하셨었는데 예전과 달라진 컨스텔레이션에 반해 이 모델을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점에 반하셨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전성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컬렉션을 제대로 선보인 건 1952년, 지금도 빈티지 오메가 시계들 중 미모순위 1위를 담당하고 있는 파이판 모델에서 시작되었고요. 당시까지 오메가는 세계적으로 여러 기록을 세웠던 때라 자신들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컬렉션의 필요성을 느껴 이 컨스텔레이션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실제로 당시에는 컬렉션 내 모든 모델이 크로노미터 인증 모델로 구성되었고 자신들의 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큐 테딩컨 천문대와 네샤텔, 제네바 천문대에서 달성한 업적들을 케이스백의 8개의 별로 띄움으로써 시계업계의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1982년에 나온 맨해튼 모델은 오늘 리뷰 모델의 오리지널 모델로 볼 수 있고요. 저도 5년 전쯤에 빈티지 쿼츠 모델을 구매한 적이 있지만 그때의 그 모델과 이 현행 모델의 간격은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마치 신형 모너치가 작은 차이로 구형 모너치에 비해 세련돼 보이는 것과도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차이로 측면에 있는 클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예전 모델들은 베젤부터 케이스 측면까지 이어지는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현행 모델은 베젤과 일체감을 이루는 장식적인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글라스 가스켓과 케이스백을 압축시켜 방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적인 요소로도 채용됐었는데요. 현재는 기술력의 발달에 따라 굳이 그런 방식을 채용하지 않아도 돼서 당시의 대표 디자인을 고수하기 위한 시각적 효과로서 배치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었던 베젤의 로마자 인덱스도 좀 더 젊은 서체로 바뀌었는데요. 대비감이 좋은 블랙 세라믹 베젤을 채용해줘서 이전보다 훨씬 인덱스의 시인성이 좋아진 것 같네요. 특징이 뚜렷한 아이코닉한 시계와 특성상 오리지널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적정선을 잘 지켜내면서 잘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땐 뭐가 달라졌나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제가 구매했던 모델의 실루엣은 남아있지만 훨씬 젊어지고 럭셔리 워치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한 게 체감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갔던 건 다이얼의 디테일 그리고 좀 더 샤프하게 변한 핸즈의 디자인이었는데 특히 다이얼의 이 실크 패턴은 실물이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롤렉스 빈티지 모델 중에 린넨 다이얼이 사용된 모델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제가 질감이 느껴지는 다이얼을 좋아해서 그런지 흔하지 않은 정말 매력적인 다이얼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다이얼 위에 올라있는 모든 파츠들은 18캐럿 세드나 골드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몰랐던 건데 이 세드나 골드는 태양계에서 가장 붉게 빛나는 미행성인 세드나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색상과 광채가 바라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6시 방향의 트레이드 마크도 정말 별처럼 빛나 보이죠.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핸즈를 보면 어딘가 익숙하게 보이실 건데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스피드마스터 포이스나 CK2998 모델의 알파 핸즈와 유사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까운 곳에 예를 든 거고요. 컨스텔레이션의 60년대 모델을 보면 이와 같은 핸즈가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갖고 온 것 같네요. 모두 실제 착용자이신 구독자님께 이 모델의 장점도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사업상 미팅이 잦다 보니 중요한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자신있게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럭셔리한 느낌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확실히 오메가 내에서 고급스러움을 표출할 수 있는 모델이 그리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선 오리지널의 아이코닉함을 가장 잘 지켜낸 모델이라 생각되네요. 같은 컬렉션의 글로브 마스터도 컬렉션의 시작인 파이판 모델을 계승 중이지만 엉뚱하게 플루티드 베젤을 채용해버리는 바람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좀 더 오리지널 느낌이 강한 이 모델을 픽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 모델들에 탑재된 칼리버 8800이 아닌 타임존 기능이 추가된 8900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신형 모너치의 3861과 기능을 공유하는데 15000가우스의 항자성과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탄탄한 무브먼트입니다. 타임존 기능은 호불호가 있는 편이지만 저는 처음 접하는 거에서 되게 신기하게 느꼈는데요. 이 기능은 해외여행 시에 시차 조절할 때 간편한 기능 중 하나인데 보통 모델들처럼 분침을 돌려 시침을 맞추는 게 아닌 시침만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이색적인 기능입니다. 크라운은 1단 빼면 타임존 포지션이고 2단까지 빼면 분침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데이트 창은 타임존 포지션에서 시침을 돌려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호불호가 생기는 것 같네요. 저는 애초에 논데이트 모델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데이트 창에 있는 시계를 차도 날짜는 조절을 안 하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감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 스틸밴드의 노예에서 레더 스트랩으로 옷을 갈아입혀준 점인데요. 현행으로 오면서 스틸밴드의 디자인도 각색되었지만 스트랩과 케이스를 연결해주는 엔드링크 덕분인지 레더 스트랩이 훨씬 더 영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진정한 시계 애호가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애호가일수록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나 시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아이콘이 되어 긴 설명 필요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시계들에 끌리는 특성상 이번 리뷰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미 엄청난 내공의 애호가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 브랜드를 떠나서 다이버워치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등등 각 장르의 대표 모델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건데요. 제가 만약 오메가에서 시계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 거짓말 안 하고 이 컨스텔레이션 컬렉션 중 한 모델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계를 대여해 주시고 한 달 넘게 기다려 주신 최땡땡님께 이번 영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